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16페이지 예제 12번 보겠습니다. 임자 을의 정축 수강 목표. 수가 굉장히 왕하죠. 해자축 수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긴 한데 거의 뭐 무용이죠. 그래서 일간을목이 부평초같이 떠있는, 한겨울에 부평초같이 떠있는 그런 사주죠. 밑에 간명요령 적어놓은 것은 우리가 그 사주팔자 감정을 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모로 좀 편리하죠. 쓸데없는, 특히 우리가 육친 부분은 정말 자신이 없으면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친은 사실은 정확하게 명리학 체계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는 방식, 그냥 문답 방식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뭐 요령이겠죠. 예전에 제가 한 2달 정도 공부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는데 한 지금 거의 20년, 17년 정도 돼가네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성분이 단장을 곱게 하시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철학관에 찾아오시는 분은 이성관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았다. 그 다음에 수수하게 그냥 차림새는 그렇고 특히 주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오시는 여성분들은 남편 승진이나 자녀의 진학 이런 부분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름 오랫동안 감명을 해보면 그런 일종의 노하우겠죠.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을목이 임자년 임자월에 출생하고 자신은 해에 앉아 있으며 지지는 해자축 3회 북방이니 임수 정인이 완극하여 시간 정화식신은 임수에게 합을 당하여 재원이 단절되고 재는 여기서는 토죠. 토. 그래서 화는 식상인데 식상이 재원이죠. 임수가 태왕하고 을목에 그는 단단하지 못하다. 수학 목표하고 돌아다니고 머물 곳을 잃는다. 유년의 가정환경이 비난한다. 이 년월주를 보면 되죠. 이건 음양법으로도 나타나죠. 체, 양용이죠. 수음이 굉장히 왕합니다. 극왕이라고 제가 썼는데 극왕. 토로서 시급하게 수를 막아줘야 되는데 토하는 축토가 하나 있는데 축토 이것도 화하죠. 수로. 음양법으로도 굉장히 조우도 마찬가지고요.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개축대운, 고아원을 전전했다. 예전에 한번 앞에 나온 걸 겁니다. 아마. 갑인운, 갑목이 임수를 화하고 정화를 생하며 통관. 전체적으로 생기가 발발하다. 19살 갑인운 전까지는 음치였던 사람인데 이때 되면 노래도 괜찮고 갑인운에 밴드를 만들고 보컬도 했다. 인운 무인년, 임수월의 횡재수를 읽었는데 노래 한 곡을 써가지고 4천만 원 정도에 팔았다. 그 뒤로는 점점 안 됐다. 무인년에 무토가 임수를 극하여 갑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된다. 김유년 이후에 기토가 재수할 힘이 없어서 식상 또한 손상을 입으니 목청이 안 좋다. 신사년 개사월, 개수가 정을 극하고 신이 을을 극하니까 을목은 보망, 정화가 을목의 보망이 파괴되니까 교통사고 났다. 신사년 개사월 일에 이모년 병월까지 내내 건강이 안 좋다. 신금과 그 사화가 활동한 시기죠. 천간은 금, 지지는 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천간에서 금이 활동할 시기에 좋지 않으면 목을 우리가 쓰고 있는 사주다. 지지에서 화를 쓰고 있는데 화가 활동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경우는 지지에서는 금이 쓰이는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근데 6월을 볼 때는 천간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목을 쓰는 사주인 거죠. 대부분. 그래서 신금이 이 병정월에 끝나는데 그 끝나기 전까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목을 이용하는 사주일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죠. 지금 우리가 선거 관련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이 이민년 양력 3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묘월. 이민년의 임수는 인월에 시작했고요. 인목은 인월에 시작됐죠. 그래서 1월에 천간과 지지가 다 시작됐습니다. 네, 그 선거일은 개묘월이죠. 그래서 천간에 임계수가 활성화된 시기죠. 그러면 이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화를 쓰는 사람이죠. 화를. 천간의 화. 지지는 목월이잖아요. 그러면 목에 제일 취약한, 그러니까 토를 쓰는 사람. 물론 뭐 금도 마찬가지고. 지지는 토, 금이 있어야 되고 천간에는 화가 필요한 사람이면 이민년 개묘월쯤에는 매우 좋지 않은 거죠. 올해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6월 3일 신사월이네요. 양력 6월 3일에 신사월. 그러면 3월이 경진, 4월이 신사죠. 이 금월이죠. 금월. 신사월은
이때는 종료되는 게 갑을이 종료되죠. 그래서 목을 쓰는 사람, 여기 똑같네. 목, 이 경우하고 목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신사년 올해, 을사년 올해 좋지 않은 거죠. 이 지금 진월과 사월에. 그런데 이 사주팔자와 구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컨대 간목과 을목이 같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경금이 오면 을목은 합을 하고, 여기서 을목은 합을 하죠. 간목은 그 합으로 인해서 손상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간목을 쓰는 경우는 오히려 경금이 심하게 갑을 극하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을목이 방을 해줘서 그나마 진월에는 괜찮다. 근데 4월에는 을목을 쓰는 사람은 확실하게 신금이 극을 하러 들어오죠. 다만 동주하고 있는 사화가 신금의 사지이죠. 사지. 동주를 항상 보라 그래요. 사지라서 신금이 그렇게 매섭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올해 을사년에 을목이 진월이나 4월에 작용을 못한다. 그래서 을목이 꺼려지는 사람이 만약 이번 선거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한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지금 대권 주자들의 그 생년월일이 불안정한 관계로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후보는 지금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양력으로 하면 또 어떤 기사는 또 이렇게, 어떤 자료는 이렇게 나오고요. 최소한 돌아다니는 명조가 2개입니다. 그래서 주보법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죠. 계묘생이면 갑자을유, 계묘 갑자을유, 미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계미시. 근데 그렇게 보아도 클리어하게 해결되지 않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법법으로는 예를 들어 검증할 때 우리가 불변하는 것들 찾아내는 거죠. 신장 이런 것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변한다고 보는 거죠. 후천적으로 약간 바꿀 수는 있지만 예전 같으면 외모도 그랬는데 외모는 요즘은 불변하는 요소라고 보기 힘들죠. 성형 기술이 워낙 좋아서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보았던 것들입니다. 학력, IQ 이런 거죠. 학력이나. 근데 우리가 요즘은 그 대학을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그 학력만 가지고는 대졸 이런 학력만 가지고는 검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진 사실, 육친 같은 거죠. 어떤 사주팔자를 검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 후보들의 사주팔자를 한번 보시고 주법법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그런 드러나 있는 그 인생 행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1위 하시는 후보가 이민년에는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주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도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이 팔자 주호법으로 설명을 해보면 지금 1권의 3권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격신은 임계수와 같이 왕한데요. 임계수가 격신은 임수, 그 다음에 청용신은 간목, 용신은 간목이죠. 무토를 막아주는 거죠. 군내 신생이라고 해서 자기의 그러니까 격신의 인성이 보호용신이 아니고 격신의 식상이 보호용신이면 군내 신생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간목을 임수를 보호하는 용도로 취한다. 해중에 간목이 있죠. 그 다음에 개수가 가신입니다. 개수. 그래서 개수를 막으려면 축에 있는 기토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도와주는 희신은 정화입니다. 회자축 임계수가 혼잡하죠. 조의 화, 이게 지금 정화인데 거의 쓰지 못하는 정도로 미약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라는 화가 왕한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조우 기능을 하고 있다. 간목을 우리가 취한 것, 거류를 감안하고 채용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을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부평초 같이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성을 용하는 것은 더 떠내려가기 쉽죠. 그래서 비겁을 용한다. 그런 차원에서 채용을 고려한 거죠. 기토는 발휘가 어렵다. 천간에 기토운이 오면 격신을 탁하게 하고 정화를 멸하면서 임수운이면 정화를 합거, 도려 기신. 그러니까 희신로 취했던 기토나 임수는 그다지 실제로 오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정화 같은 경우는 합거 합률을 하기 때문에 임수를 일시일득이다. 희용신이 모두 희용신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어렵고 고생이 다단하다. 육친을 검증을 해보면 부모, 축토 편제가 희신입니다. 해자축 수방이니까 토성을 유실하고 부력하죠. 을목이 기토를 극하니 육친에서 일간의 생극도 보는 거죠. 정화로서 설하고 기토를 돕는 동태성이다. 정화를 중심으로 육친을 본다. 정화 또한 왕한수로 인하여 있으나마는 부친의 인연이니까 부친의 조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모친은 인성인데 수가 왕하죠. 임수. 그 다음에 기토. 정인이라고 해서 항상 모친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인과 편인이 같이 있죠.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정편이 같이 있으면 희신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를 모친으로 보는 거고요. 개수를 제거해주는 기토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혼잡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친성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성은 우리가 궁성 이론에서 성은 정분, 인연 이런 것들이 후박 장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육친성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분이나 인연이 박약하다. 궁은요. 궁은 자질, 조력, 나에게 조력 가능한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부친궁은 월간, 모친궁은 월지 이렇게 보니까 자수가 모친궁이죠. 그 다음에 임수가 부친궁입니다. 똑같죠? 임이나 자, 임은 궁 위에는 부친궁에 좋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부친궁은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자신의 역할을 못한다. 혼잡하고 이런 걸 제거하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좋지 않다. 모친궁, 자수는 또 이건 귀신이죠. 그런데 혼잡하고 있습니다. 혼잡을 제거하지 못하죠. 그래서 모친은 인연도 박하고 또 도움도 되지 못한다. 부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계수 대운에서 성을 혼잡, 부모가 버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망했음을 추는, 공항에서 발견이 됐는데 부모가 양육하지 못할 상황, 그 상황이라면 버렸다기보다는 부모가 사망해서 누군가 갖다가 이렇게 놔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수음이 극왕하고 제어가 없다. 내양적이 되는 것이다. 음은 성격상은 내양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통한다고 하는 영통, 흔히 어떤 우리 신이 들렸는데 신을 다스리면 영통하는 거고요.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귀신을 보는 거죠. 영통한 어떤 사주, 그런 것은 음이 왕한데 이것이 우리가 유통시키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주팔자 구조, 이러면 영통한 무속인 사주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사주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자, 갑인운, 갑목은 용신이죠. 격신이 아니고 용신을 바꿔주세요. 인목이 해술 왕한 수세에서 약간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격신을 돕는 용신에서 청용신이 지금 기토정화죠. 기토정화. 그런데 인중에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습니다. 대용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일생 사업의 방향에 진입한다. 목청성대는 금성과 유관하죠. 금성이 귀신이고 마침 사주에 미약하며 목성이 왕하여 신역할을 하는 대운이 들어오니까 왕한수가 금성을 선호하고 목으로 유통한 시기의 성대가 좋아진다. 용신 간목이 대운에 오니 주동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실제 격을 위해서 기여하고 복무하는 게 용신이죠. 그래서 용신이 움직여야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고 자신이 타고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 운이 오면, 자, 다음 기타 보시면 무토, 운에서 오는 걸 항상 읽을 때 십신, 일간 위주의 십신, 그 다음에 격신 위주의 십신으로 보라고 그랬죠. 무토는 정제인데 임수에 대해서는 편관이죠. 그래서 일단 길흉은 먼저 정해지죠. 무토가 길하냐 흉하냐. 무토가 길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길이 정해진 거죠. 근데 그게 정제라고 하는 일간 대비 십신. 이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 나를 관점을 보는 거고, 이것은 어떤 외부, 격신 대비니까요. 어떤 사회적, 이런 관점을 보는 것이고, 이것은 원인이고
이것은 드러나는 결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재성은 어떤 활동성이죠. 활동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정제가 편관, 길상은 명예나 명성 이런 것과 관련된다. 이름을 얻는 것. 자신의 어떤 활동성, 음악 활동, 돈을 벌고 작곡가나 음악가로서 명예나 명성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주어법을 사용할 때는 일간 대비와 격신 대비를 같이 해석해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김연연, 목소리가 안 좋아진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신사년, 대운 인목, 신금은 귀신이다. 일단 7살 신금이 7살인데 귀신이기 때문에 인성의 흉상이면 사고, 명예손상 등의 일이 응한다. 격신 대비, 일간 대비죠. 신금은 여기서는 당연히 개수를 생각하는 거죠. 개수. 그래서 귀신이죠. 우리가 공부한 유년법 시작과 끝을 활용해서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 병화죠. 그 다음에 신사년이기 때문에 병화도 귀신입니다. 신금도 귀신이죠. 그래서 신사년. 활동기간 내에는 귀신성이 발현되는 거고 활동기간 내에 귀신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의 구간, 해월 이전까지 그 다음에 신금의 구간, 병정화 이전까지 이 사이에는 신과 병화의 귀신성이 귀신성 이것이 드러나서 이것을 이 신금과 병화가 귀신인 사람, 안 좋게 쓰이는 사람들은 이때 이런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의 시작과 끝을 알면 어떤 어떤 구간에 어떤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정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것들이 쓰여지는 것들이라면 나한테 좋게 쓰여지는 것들이라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좋지 않겠죠. 유년과 율법은 그런 좋은 용도가 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활용하면 여러분들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중풍사망. 건강을 묻는 경우에는 수가 손상을 입으면 우리가 신장이나 방광, 그 다음에 혈액까지 문제가 있어 중풍이 올 수 있다. 단순히 수는 오행상 수는 수고 혈액 관련된 것은 화를 우리가 분류하기 쉬운데 이게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화라고 하더라도 수가 문제가 되면 반드시 수 자체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상대방, 대상, 상대의 상대상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수 자체의 문제, 그 다음에 수의 대상이 되는 특히 극을 받는 화의 문제, 두 가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볼 때 목이면 간담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목의 극을 받는 상대는 토죠. 토와 관련된 문제, 위장이나 비위나 피부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목 자체만 보지 말고요. 지금 그 말입니다.
중풍의 종류는 뭐 이런 것이 있다. 의학 관련한 어떤 지식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오행과 관련돼서 공부를 우리가 단단하게 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만, 항상 예전에는 명리학이, 사주팔자가 의학 관련 분야에도 우리가 쓰일 수 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기술과 어떤 기법들이, 기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사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조리를 해야 될 조리의 방향 정도 제시하는 거죠. 어떤 오행상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졌을 때 방향 정도 해주는 것이, 이게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간법, 신강량법으로 보면 이건 신약이죠. 신약인데 그 신약해도 유통이 잘 되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유통이 되지 않고 뭉쳐서 그게 맺혀 있으면, 아니면 그 반대쪽이 눌려서 회복되지 못하면, 지금 이 설명을 그겁니다. 관이 이렇게 있는데 막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불어나겠죠. 터지는 거다. 이걸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유통이죠. 제대로 흐르게. 이게 안 되면 앞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은 터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억구법으로 보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지금 호일명 선생은 보신이라는 개념을 나와요. 보신. 대운과 유년의 조합과 유년과 유월의 조합을 서로 비교하면 어느 그룹의 영향이 클까? 이건 외기간의 어떤 영향이나 속도를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 원국에서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빨리 받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보신 관련된 부분과 전통적인 신강약법과는 차이가 있다. 일주로서 보면, 예를 들어서 비견이 합을 입어서 작용하지 못하니까 전적으로 간목의 생에 의존한다. 여기서는 지금 임수가, 정화가 물론 신강약법상 희용신인데 이것이 쓰지 못하니까 간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간목은 보호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잠시 생각을 바꿔보면, 주보법과 억구법과 격구법과 조음양법상의 그 용신, 희신들이 다 다를 수는 있죠. 똑같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가 분명히 우리가 추려내고, 그것들이 이 각각의 그 사주팔자 구조를 우리가 보는 방법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로서 중복되고 공통된다면, 그 공통되는 글자가 제일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글자는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이 팔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이 주보법상으로도 필요하고, 주보법 용신이었죠. 억구법상으로도 필요하고, 격구법은 잡기, 정화는 비견이가 불취하고요. 잡기, 을목이 나와 있습니다. 을목이 있는데 간목이 나와 있죠. 고신이고 태미 국을 이루고 있고, 신진, 수국도 있긴 하지만 격국으로 본다면 인성격, 잡기 인수격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갑을 조음양법은 여기서는 지금
미월이니까 양체죠, 양체. 그래서 음용. 그러니까 목극토를 해야 된다. 간목이 또 목극토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주어법은 용신으로 쓰이고요. 간목이 가장 중요한 건 명확관하죠. 그래서 호일명 선생의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신 이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주보법, 업구법, 협곡법, 조망법상으로 보아도 이것은 간목이 분명히 핵심 글자는 사실이죠. 그래서 간목은 매우 중요하고 간목을 보호해야 된다. 업구법으로는 신약이기 때문에 관살년이 안 좋아야 되죠. 관살년이. 그런데 이런 대운이 관살이고 유년이 재인 경우에는 또 그렇지도 않다. 관살년은 또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합, 재관인으로 유통이 되고 인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간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신약이고 관살이 기신이어도 좋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신사년 대운이 무토로 교탈할 때 무는 또 임수를 극한다. 그러니까 임수는 더 약해지죠. 임수는 사실은 간목을 보호하는 1차 보호막이죠. 보호막. 수가 극을 받으니 혈액 유통이 불순하고 혈관이 협착되게 된다. 이게 수가 극을 받아서 눌리는 현상인데 이때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아직은 간목 정인이 무토를 극할 수 있어서 임수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토가 지금 대운에서 왔는데 직접 임수한테 작용하고 그렇지만 간목이 아직은 작동을 가능하다. 무토 교운기의 신사년 경자월입니다. 경자월. 여기에 이모년 기유월에 기토가 출간, 간목을 합주하죠. 그 다음에 무토의 흉성이 결국은 폭발하죠. 간목이 이 견제를 안 해주니까 무토를 이제는 못하죠. 그래서 무토는 임수를 제대로 극하는 거죠. 더구나 간목은 기토에 합을 당하는데 간목이 진에 정하기 때문에 원국에서요. 간목은 무토로 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볼 때는요. 앉아있는 지지로도 판단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갑이 진에 앉아있기 때문에 기토와 합하면 무토로 변한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주 쓰이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어떠냐면 갑기에 합을 하면 토로 변하죠. 토. 그런데 간목은 무토로 갑니다. 양은 양, 음은 음, 기토는 그대로 기토. 을경합이면 을이 신금으로, 경금은 그대로, 이것도 금인데 경금은 그대로이고요. 병신합은 수죠. 그런데 병은 임수, 신은 개수. 목인데 정임합복, 정은 을, 임은 갑. 이건 환대, 무기합인데요. 무는 병,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기합은 간목은 그냥 무토로 가는 겁니다. 앉은 자리로 보나 이 원칙으로 보나 똑같죠.
나쁜 것을 도와서 더 나쁜 것이 되는 것. 이때 임수가 정의 합을 받고 무토의 극을 받으며 다시 간목이 화하는, 무토가 다시 극하죠. 간목이 화하는, 아까 갑기합으로 간목이 화했죠. 무토로. 임수는 결국에는 눌려 죽어버리니까 혈관이 들러붙어 버린다. 그 결과예요. 여기는 결과로 바꿀 수 있겠죠. 문맥상 임수가 신에 앉아 있고 신금은 원원 부단하게 생수하던 것을 수라는 관이 짓눌려 버리고 다시 끊임없이 수를 제공하는 압력을 하니까 수관이 파열되어 버린다. 혈관도 이렇다. 그렇죠? 금이 임수를 계속 생해주고 있었는데 수는 지금 무토가 수는 계속 지금 신금은 신진 수국을 이뤄서 계속 그 예를 들어 샘이 솟는 것처럼 계속 그 수원을 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 수가 임수가 무토에 눌려버리니까 결국은 밑에 공급해주던 파이프가 터져버렸다는 얘기죠. 사고 시기가 임오년 기유월 병수릴 정유시다. 여기 아직은 신사년, 신사년에 경자월이죠. 경자월에 신경은 신은 중단되고 경금은 종료합니다. 그래서 목이 활동이 가능하다. 여기 지금 여기 아직은 무토를 회복할 수 있다. 간목이 아직은 활동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토대운의 신사년, 대설 후 이때는 자월이죠. 자월. 그래서 근데 이때 경신금은 영향을 발휘 못하니까 목이 활동 가능해서 무토를 극할 수 있어서 임수가 여전히 유통은 되고 있었다. 그런데 2002년 임오년 기월에는 이런 무토가 작용을 못하고 터져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임오년 기유월 병술이죠. 기유월은 경술월인데 경금은 또 간목을 극하고 술토는 또 진토를 충하여 진중의 수를 충으로 없애니 신진 투국이 깨지는 거죠. 통상이치에 판단한다.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것, 사람이 2달 가까이 고위험기를 넘기는 것 쉽지 않으니 입동이 지나서 생존해야 수완의 향배를 이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가능할 것이다. 임오년 기요월 병술일 신축일에 사망한다. 경자월이죠. 신축의 하루 전날 경자일 경금이 다시 간목을 극하고 경자의 자수가 흘러 다음날 신축일에 오시에 이르러서 멈추었기 때문이다. 날짜까지 이렇게 그 유일법으로 보는 건 아까 그 날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유일을 공부했을 때요. 이것은 일단 발생기를 우리가 정할 때 유일법을 봤죠. 십간별로 열흘 단위로 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것은 전 취하지는 않습니다. 임오년 기유월 병술일 정유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오년 기유월
신축일에 갑오시에 죽었죠. 사망의 시기는 우리가 진가혼잡이라고 하죠. 진가혼잡. 아니면 뭐 진가 같이 멸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인은 그러니까 이 무인은 그 초운에 말하자면 어렸을 때 죽은 거잖아요. 이것은 진가 혼잡이 아니고 진가를 같이 멸하는 거죠. 진가를 왕한 무토가 임수를 극한 거죠. 이걸 주보법으로 보면 격신은 간목, 용신은 임수, 그다음에 청용신은 을목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를 취합니다. 그런데 용신과 청용신이 합을 하고 있어요. 합은 합류합거로 우리가 구분해서 어떤 걸 쓸 수 있고 어떤 것을 쓰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전에 일단 합은 작용 역량이 서로 줄어드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좀 좋지 않은 구조다. 용신과 청용신이 서로 묶여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조가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격으로 한번 보면 잡기 임수격. 잡기 임수격은 우리가 정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다. 억부법에서도 또 간목이다. 음양시도 간목이다. 이렇게 핵심 글자를 간목으로 우리가 정했죠. 찾아낼 수 있었죠. 그래서 간목을 위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건강 여부는 인비 희신중심이죠. 이게 채용신의 영역입니다. 건강은 이런 걸 볼 수 있다. 무신운, 임오년, 기월 이렇게 그냥 놓고 봐도 임수는 작동이 불가하다. 왜요? 기월에는 임수는 이미 토월, 무기토월의 수는 임오년, 임수는 작용이 불가하죠. 그리고 그러면 기월은 임수는 임오년의 연간 임수는 작용을 못하니까 기월은 기토가 원구에 직접 작용이 가능합니다. 대운은 무토죠. 대운 무토가 작용해서 수를 극하고 기토도 원구에 작용해서 수를 극하면서 간목을 또 작용을 못하게 합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와 간목이 작용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격신과 용신이 작용을 멈춘다. 그 다음에 6월은 금월이죠. 목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월입니다. 그래서 핵심 글자인 간목 작동을 못하고 또 격신인 임수도 작동을 못합니다. 격용이 작동을 멈춘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사망을 추론해도 된다. 그런 것들 지금 제가 이렇게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합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정임합이 여기서는 지금 합을 하고 있는데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때 합이 해소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성에 어떤 합하는 글자에 동성에 비제살이 오면 합이 해소된다. 정임합을 예로 들면 정화 비견이고 임수가 비견이죠. 정이나 임수가 오면 정임합은 해소된다. 그 다음에 동성이니까
정의 재는 신금, 임수의 재는 병화죠. 병이나 신이 오면 해소된다. 그 다음에 살, 정은 개죠. 그 다음에 임은 무니까 개나 무가 오면 정임합은 해소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한 시간에 명조 하나밖에 설명을 못해서 참. 그 다음 팔자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호일명 선생의 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